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교재 데피니션 6에 나와 있는 역삼각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삼각 함수는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죠. 그러니까 삼각 함수와 또 삼각 함수의 도함수, 또 삼각 함수의 각종 중요한 성질들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이제 이 역삼각 함수라는 것은 소위 삼각함수의 역함수랍니다. 뭐라고요? 역삼각함수라는 것은 삼각함수의 역함수인데, 일단 오늘은 이 삼각함수의 역함수가 어떻게 정의되어지고, 또 이 삼각함수의 역함수의 우리가 성질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제일 중요한 이 삼각함수의 역함수의 도함수, 즉 미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역삼각함수는 결국 이와 같은 삼각함수들의 역함수랍니다. 그러면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이 sin x라는 함수 전체를 다 고려했을 때는 우리가 역삼각함수를 우리가 역함수를 생각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함수는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는 거죠. 1대1 대응인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선생님이 원래 이 사인 삼각 함수는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사인 삼각 함수는 이어지는 건데, 이렇게 이어지는 건데, 왜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 이렇게 딱 잘랐냐면, 잘라서 이 부분만 놓고 정의를 해야만이 역삼각 함수가 정의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 sin x의 역함수인 요 소위 아크 sin x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그 전제가 되는 이 기본 함수 y = sin x라고 한 이 함수를 원래 sin 그래프 다 고려하면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역함수를 우리가 정의할 수 없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 각 삼각함수를 어떻게 잘랐는가를 원래 기본이 되는 이 삼각함수를 어디에서 잘랐는가,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눈여겨봐 두셔야 된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 눈여겨봐 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sin x 같은 경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만 고려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가 요 y = sin x를 이 범위에서 정의되어 있는 요 sin x의 역함수를 우리는 y = sin 요 마이너스 1을 표시했는데, 읽을 때는 여러분들이 arc sin x라고 읽어주시면 된답니다. 또는 요 표현을 우리가 책에 따라서는 요걸 같은 표현인데 sin x의 역함수를 우리가 이렇게 arc라는 표현을 붙여서 arc sin x 이렇게 표시하기도 해도 되고, 또는 우리가 역함수는 요 sin x의 xy 자리를 바꾸면 역함수죠. 그래서 x = sin y다. 자, 이렇게 표현해도 다 sin x에 뭘 표현한다? 역함수를 우리가 표시하는 방법들이라고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y = arc sin x. 자, 요 마이너스 1 표시를 해서 arc sin x라고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그냥 영어로 아예 arc를 붙여서 arc sin x 이렇게 표시해도 되고, 또는 x = sin y라고 표시해도 이 몽땅 다 sin x의 역함수를 표시하는 방법이다 라고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역함수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되는 이유는 sin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 sin에서 이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죠. sin x에서. 그러니까 원래 함수에서 y의 범위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면 이제 역함수로 xy 역할이 바뀌기 때문에 이제 x의 범위가 처음 주어진 기본 함수의 y의 범위인 마이너스 1에서 1까지가 바로 요 역함수의 범위가 되어진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지금 우리가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 이와 같이 sin x 그래프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그러면 요 sin x 역함수인 arc sin x 그래프는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요 점이 지금 2분의 파이, 1이죠. 그러면 역함수가 되면 xy 자리 바뀌기 때문에 이 점은 어떻게 되죠? 2분의, 자, 요렇게 요 점은 2분의 파이, 1인데 요거는 1, 어떻게 된다? 이제 2분의 파이, xy 자리가 바뀌죠. 그러니까 요 점은 여기 온다는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요 점은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콤마 마이너스 1인데 이제 여감수가 되어져서는 마이너스 1 콤마 마이너스 2분의 파이 x와 위치가 바뀌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원점은 뭐 그대로 원점이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요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지금 요렇게 되어지고 요렇게 되어지는 부분이 요렇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일종의 우리가 소위 여감수라고 하는 것은 y 이꼴 x에 뭐 한다? 지금 대칭시키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래프를 y 이꼴 x에 뭐 대칭을 시키면 대략적으로 그림이 이런 식으로 되어진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주로 우리가 요 1이 되는 선이 여기에서는 y축에서 요 1을 지나는 요 점선이 x축에서는 x축에 1이 되는 선을 오고 y축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이 점선을 x축에 마이너스 1이 되는 점선을 옮겨주면 우리가 대충 그림을 이렇게 우리가 추측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코사인 x 그림도 역시 여감수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0에서 파이까지 잘랐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코사인 x 그림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계속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코사인 x 그림 원래 이렇게 계속 나가는 거죠. 여기서도 이렇게 계속 그림이 가는 건데 우리 1대1 대응인 부분을 우리가 정의하기 위해서 0에서 자, 요 0이 되는 부분에서 파이가 되는 부분, 요 부분만 코사인 x 그림을 일부러 잘랐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잘라놓고 이제 우리가 여감수 아크 코사인 x를 구했다는 거죠. 그러면 아크 코사인 x 그래프도 요 주어진 그래프를 y 이꼴 x에 대칭을 시키면 되기 때문에 자, 이 y축에 이렇게 점점 점선을 표시는 요 점선을 x축에 이렇게 1이 되도록 점선을 표시하고 y축에서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 점선을 이렇게 마이너스 1의 점선을 표시하고 그리고 여러분 알고 있는 요 0,1이 여기서는 뭐가 되죠? 1,0이 되겠죠. 0,1인 점은 이제 역함수에서는 1,0이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파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파이는 요 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2분의 파이, 0은 0,2분의 파이 요 점이 요리겠죠. 여기. 네? 요 점들을 여러분들이 소위 y 이꼴 x에 대칭을 시켰다. xy 자리를 바꾼다는 거죠. y 이꼴 x 대칭을 시켰다는 것은. 그러니까 요 점은 여기 오고 요 점은 여기 오고 요 점은 우리가 요 y축상에 오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연결을 하게 되면 아크 코사인 그래프의 계략적인 개형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우리가 우리가 탄젠트 x도 역시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까지 한정을 시켜서 1대1 대응인 함수로 우리가 두고 우리가 아크 탄젠트 x를 정의를 하는데 자, 요거는 어떻게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 보다시피 원래 탄젠트 x의 그림이 마이너스 90도 플러스 90도는 요 두 점선을 점근선으로 하는 이런 그림이죠. 그렇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소위 y 이꼴 x에 대칭을 시켜버리면 자, 요 x축의 이 점근선, 요 2분의 파이를 지나는 점근선이 이제는 y축에서 2분의 파이를 지나는 점근선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x축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지나는 점근선은 이제는 y축에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를 지나는 점근선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요렇게 되어지는 점근, 이 y 이꼴 탄젠트 x를 우리가 y 이꼴 x에 대칭시켜버리면 즉 아크 탄젠트 x 그래프는 이런 그림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탄젠트 x의 여감수인 아크 탄젠트 x는 x 값이 한없이 커지면 y 값은 극한적으로 요 2분의 파이에 붙어가고 x 값이 한없이 작아지면 그 y 값은 극한적으로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 접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x가 한없이 커질 때의 아크 탄젠트 x의 극한급이 뭐냐라면 x 값이 이렇게 한없이 커지면 이 y 값 함수 값은 점점 어디에 한다? 한없이 2분의 파이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요 값은 뭐가 된다? 당연히 2분의 파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요 말은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값을 계산하는 간단하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을 편의상 알파라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아크 사인 2분의 1이 알파다. 요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그러면 요 알파하고 2분의 1하고 자리를 바꾸게 되면 알파가 2분의 1 자리에 가고 2분의 1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역함수는 xy 위치가 다시 바뀌었으니 원리함수가 되죠. 그러면 우리가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다. 그럼 알파는 얼마인가?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하죠? 알파는? 그렇죠. 30도로 하면 되죠. 6분의 파이.
왜냐하면 사인 6분의 파이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럴 때 이 값을 구할 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역함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기본 함수의 요 알파 값은 마이너스 90도에서 플러스 90도라고 이렇게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자, 요것도 마찬가지랍니다. 이제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알파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요 알파하고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위치를 우리가 바꾸어 버리면 이렇게 자, 아크 함수가 역함수가 원래 함수 기본 함수가 되어 버리죠. 그러면 코사인 알파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다. 그렇게 했을 때 알파는 얼마겠는가? 그러면 코사인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어지려고 그러면 이게 135도가 되죠. 그죠? 자, 4분의, 즉 3파이가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자, 요 부분에 따라오는 자, 이 코사인 함수가 역함수를 역함수가 정의되기 위해서는 요 알파, 이 x 값에 해당되는 요 알파가 아까 우리가 봤던 0에서 어디까지 180도 범위에서 잘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알파를 찾을 때도 요 각 범위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거죠. 코사인이 지금 코사인 값이 음수니까 자, 루트 2분의 1은 1인데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 되려고 그러면 요 알파는 4분의 3파이, 즉 135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마찬가지랍니다. 이 탄젠트도 마찬가지죠. 아크 탄젠트 1이 얼마냐라고 하면 탄젠트에다가 얼마를 대입하면 1이 나오겠는가? 이 정도는 암산할 수 있겠죠. 당연히 45도죠. 탄젠트 45도가 1이기 때문에 아크 탄젠트 1은 4분의 파이가 되어진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항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아하, 그럼 탄젠트 몇 도가 1이 되지? 그러면 당연히 4분의 파이죠. 무슨 말이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는 거죠. 그리고 이제 자,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한번 적어 봅시다. 요걸 알파라고 두면 이제 마이너스 2하고 알파의 위치를 바꾸면 아크 세컨트 자, 아크 세컨트 마이너스 2가 알파라 했을 때 세컨트 알파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죠. 근데 양변을 역수치하면 세컨트는 코사인의 역수값이니까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알파라고 하는 건 얼마다? 자, 마이너스 2분의 1 들어가면 120도가 되죠. 3분의 2파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알파의 값은 뭐가 된다? 자, 이렇게 3분의 2파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그래프를 1번, 2번, 3번 3개를 살펴봤는데, 자, 코탄젠트. 자, 봅시다. 코탄젠트 x와 세컨트 x와 코세컨트 x의 역함수인 아크 코탄젠트 x, 아크 세컨트 x, 아크 코세컨트 x 요 세 개의 그래프는 선생님이 첨부 파일로 올려놓을 테니까 요 세 개의 그래프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먼저 한번 첨부 파일 여셔서 어떤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대략적으로 여러분 한번 눈여겨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범위가 따라오는 이유들은 이런 함수 하나하나 그래프들이 1대1 대응이 되도록 1대1 대응이 되도록 하기 위한 범위랍니다. 그래야만이 역함수를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요 보충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마치 우리가 역삼각함수의 공식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꼭 그렇죠? 외워두시는 게 좋답니다. 자, 먼저 아크 사인 x에다가 아크 코사인 x를 더하면 그것은 항상 요게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성질이 있답니다. 자, 일단 왜 그렇게 되는지 증명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요걸 우리가 증명하는 방법은 자, 우리가 아크 사인 x를 우리가 알파 자, 아크 사인 x를 알파 그리고 요 아크 코사인 x를 이렇게 베타라고 이렇게 먼저 한번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면 자, 우리가 요 x하고 알파의 위치를 바꾸면 자, 역함수는 기본함수로 바뀌죠. 그래서 아크 사인 x가 알파다라는 말로부터 사인 알파는 x다라고 하는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아크 코사인 x가 베타라고 하는 사실로부터 코사인 베타는 뭐가 된다?
y가 되어진다라고, x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것은 요걸 우리가 알파로 두고 요걸 베타로 뒀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바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를 알아보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떠한 각을 알기 위해서는 삼각함수 각을 먼저 알고 삼각함수 값을 알고 그 다음에 각을 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우리는 요게 지금 알파 플러스 베타가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고등학교 과정에 내지는 여러분들 그 Q스타디 대학 기초 수학에서 배웠던 삼각함수 공식에 의하면 사인 덧셈 정리 공식이라는 게 있죠. 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는 공식대로 적으면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그리고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고 배웠죠. 자, 뭐 혹시 몰랐던 분도 지금부터 이거 외우시면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사인 알파라고 하는 값은 x라고 나와 있고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값도 지금 x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는 어떻게 되는가? 그럼 요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그려서 우리가 생각하면 된답니다. 자, 뭐라고요?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생각하자. 자,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고 또 요렇게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우리가 그렸을 때에 자, 요 각을 알파라고 하면 사인 알파의 삼각비가 x다라고 하는 것은 사인 삼각비는 빗변면의 높이이기 때문에 요게 1일 때 높이를 x로 잡으면 되고 자, 요 각을 베타라고 했을 때에 코사인 삼각비가 x라고 하는 것은 코사인 삼각비는 빗변분의 밑변이기 때문에 요걸 빗변을 1로 둔다고 그러면 밑변을 x로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삼각형에서 밑변은 루트 1-x 제곱이죠. 빗변 제곱에서 높이 제곱 빼면 되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높이가 지금 루트 1-x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코사인 알파가 필요하죠. 이 코사인 알파는 뭐죠?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자, 빗변 삼각비니까 루트 1-x 제곱이고 사인 베타도 우리가 뭔지 알 수 있죠. 사인 베타가 뭐냐? 이 사인 베타는 빗변, 요 베타 각을 중심으로 빗변 높이 삼각비니까 루트 역시 1-x 제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인 알파라는 것이 x고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도 x죠. 그렇죠? x. 그리고 코사인 알파가 지금 루트 1-x 제곱. 그리고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도 역시 루트 1-x 제곱. 요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요 사실을 우리가 요걸 계산해 보면 이렇게 되어지죠. 결국 뭐가 된다?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뭘 알아내냐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이 여기 1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가 될 것인가?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은 사인 값이 1이 나오려고 그러면 그 각은 뭐가 된다? 그렇죠. 90도가 되어집니다. 2분의 파이가 되어지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지금 알파라고 두고 요것을 우리가 뭐라고 두고 베타라고 뒀기 때문에 결국 아크 사인 x 플러스 아크 코사인 x가 뭐다?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여주는 셈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 우리가 아크 사인 자 2분의 1에다가 아크 코사인 2분의 1을 더했다. 그럼 이게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잘 모르겠다 이러면 안 되고 2분의 파이다라고 이렇게 바로 대답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요것과 비슷한 방법으로 증명해서 또 만들 수 있는 공식이 우리가 뭐 두 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요 공식 두 개 더 여러분들이 추가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크 사인 x, 아크 코사인 x 합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처럼, 자, 여러분들이 요것도 알아두죠. 아크 탄젠트 x. 아크 탄젠트 x. 자, 다시 한번 적겠습니다. 자, 아크 탄젠트 x 플러스 아크 코탄젠트 x의 합은 얼마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요거의 합도 뭐가 된다? 2분의 파이가 된다는 사실.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할 수 있답니다. 그리고 아크 세컨트 x. 아크 세컨트 x에다가 아크 코세컨트 x의 합을 더했을 때도 역시 뭐다? 요것도 우리가 지금 아크 사인 x 플러스 아크 코사인 x의 합이 2분의 파이가 되는 것처럼 아크 탄젠트 x 플러스 아크 코탄젠트 합도 2분의 파이고 아크 세컨트 x, 아크 코세컨트 x의 합도 역시 뭐다? 2분의 파이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추가적으로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재밌는 공식이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아크 사인 마이너스 x라고 했을 때에 요 x 앞에 붙어 있는 요 마이너스가 아크 사인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이런 성질이 있답니다.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먼저 뭘 알아야 되냐면 원래 기본 함수에서는 사인이 기함수이기 때문에 혹시 요거 모르는 분들 적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이너스가 밖에 나올 수 있답니다. 탄젠트도 기함수죠. 그래서 우리가 탄젠트 마이너스 x도 탄젠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탄젠트 x라고 우리가 할 수 있고 반면에 코사인 같은 경우는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코사인 우함수이기 때문에 요 마이너스 x의 코사인 값이나 그냥 플러스 x 코사인 값이나 무슨 값이 되게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요와 같은 예를 들면 우리가 코세컨트라든지 코탄젠트라든지 또는 코사인 역수인 세컨트라든지 이 각각의 역수의 경우도 부호는 원리는 똑같겠죠. 그렇죠? 우리 역수를 취한다고 해서 부호가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코세컨트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코세컨트 x. 그러니까 사인의 역수의 경우에도 이 부호의 원리는 똑같다는 거죠. 그리고 탄젠트의 역수인 코탄젠트 마이너스 x 역시도 마이너스 코탄젠트 x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세컨트 마이너스 x는 역시 그냥 세컨트 x와 같다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이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랍니다. 그런데 이제 마치 이런 것과 비슷하게 우리가 아크 사인 마이너스 x인 경우에도 요 x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는데 이 공식을 바로 대칭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 공식은 완전히 다르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일단 왜 요놈이 이렇게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지금 아크 사인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 알파라고 한번 두보겠습니다. 아크 사인 x를 알파라고 두면 자, 역시 x하고 알파하고 위치를 바꾸면 이 역함수가 기본 함수로 바뀌죠. 즉 사인 알파는 우리가 x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양변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고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였을 때에 자, 마이너스 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x라는 사실에서 요 마이너스는 사인은 기함수니까 요 마이너스가 밖에 있는 것이 요 x 앞으로 갈 수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 사인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지금 마이너스 x가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이제 우리가 요 마이너스 알파하고 마이너스 x의 위치를 한번 바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이 기본 함수는 다시 역함수로 바뀌겠죠. 아크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알파다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여기서 알파가 원래 뭐였냐면 아크 사인 x였죠.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아크 사인 x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여기서 어떤 공식을 이끌어낼 수 있냐면 아크 사인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아크 사인 x와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크 사인에서 요 마이너스 x라고 했을 때는 요 x 앞에 붙어 있는 요 마이너스가 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억해도 된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요거하고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는 우리가 공식들이 있다는 거죠. 자, 우리가 아크 사인 마이너스 x는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와 가지고 마이너스 아크 사인 x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추가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요 원리가 어디에도 성립하냐면 아크 탄젠트 마이너스 x도 성립한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가 밖에 나오고 아크 탄젠트 x 이렇게 우리가 성립되어지고 또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는 게 뭐냐면 아크 코세컨트 마이너스 x인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요 안쪽에 x 앞에 붙은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고 마이너스 아크 코세컨트 x와 같다라고 하는 요 원리가 성립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기본 함수에서는 마이너스가 밖에 나올 수 있는 게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4개가 있었죠. 그죠? 사인 마이너스 x에서도 마이너스 밖에 나올 수 있고 탄젠트 마이너스 x 그러니까 사인에서도 탄젠트 그리고 코세컨트 코탄젠트 요 4개의 경우에 x에 붙어 있는 이 마이너스들이 밖으로 나올 수 있었죠. 그런데 역삼각 함수라고 하는 동네에서는 4개가 아니고 3개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된답니다. 어떨 때 아크 사인에서 아크 탄젠트, 아크 코세컨트 요 3가지 경우에만 마이너스 x라고 주어졌을 때에 전체 x에 붙은 이 마이너스가 전체의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요놈 요렇게 총 4개가 있었지만은 무슨 말이겠죠? 역삼각 함수에서는 몇 개밖에 없다? 이렇게 3개밖에 없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3번째 문제를 보니까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x는 파이 마이너스 아크 코사인 x라 이렇게 했죠. 우리가 기본 코사인 함수에서는 코사인 마이너스 x는 이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그냥 코사인 x죠. 근데 여기서는 코사인의 역함수인 아크 코사인이라는 동네에서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우리가 공식이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보니까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그 앞에다 파이를 붙여놨죠. 그죠? 파이 빼기 아크 코사인 x라 이렇게 적었다는 거죠. 자, 그럼 이것도 왜 그렇게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서 아크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을 편의상 우리가 알파라고 한번 두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두면, 자, x와 알파의 위치를 바꾸면 코사인 알파는 x다 이렇게 되어지겠죠. 우리는 여기서 양변에 우리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는 마이너스 x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냐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삼각함수 변형을 할 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는 뭐하고 같죠?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같죠, 그죠? 역으로 생각해 말 수 있죠. 그럼 요 놈이 지금 마이너스 x다 이렇게 되어지고 이제 파이 마이너스 알파하고 마이너스 x의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은 아크 코사인 되죠.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파이 마이너스 알파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원래 뭐였죠? 아크 코사인 x였죠. 그래서 아크 코사인 x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아크 코사인 마이너스 x라고 하는 것은 결국 파이 마이너스 아크 코사인 x와 같다 이런 얘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가 된다는 사실, 우리 고등학교 이게 삼각함수 기초에서 배운 내용인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것도 모르는 분은 지금 이 시간에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기 때문에 꼭 학습 질문 게시판을 통해서 꼭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요게 요렇게 되는 거 모르면 안 되죠. 그렇죠? 그럼 혹시 이런 거 모르는 사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꼭 질문을 통해서 이해를 꼭 해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역삼각 함수에서는 우리가 금방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기본 코사인 함수하고 다르게
이렇게 x 자리에 마이너스 붙었을 때는 우리가 마이너스가 단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파이를 붙이고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오는, 즉 파이 마이너스 아크 코사인 x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요거하고 같은 원리로 뭐냐면 코탄젠트도 마찬가지랍니다. 아크 코탄젠트 마이너스 x인 경우에도 우리는 파이 마이너스 아크 코탄젠트 x 이렇게 되어지고, 자 이렇게 우리가 되어지고, 세컨트도 마찬가지랍니다. 아크 세컨트 x, 아크 세컨트 이게 마이너스 x인 경우에도 파이 붙이고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온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요 공식을, 요 세 개를 하나의 세트처럼 기억해 주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기본 함수에서는 우리가 세컨트는 경우에 마이너스 x가 되어지면 이 마이너스 떼버리고 그냥 세컨트 x로 적을 수 있었죠. 그런데 역삼각 함수에는 그렇게 적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아크 세컨트 마이너스 x의 경우는 파이 마이너스 아크 세컨트 x라고 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더 재미있는 코탄젠트의 경우는 우리가 기본 함수에서는 이 xrp도 마이너스 밖으로 나왔죠. 여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반드시 파이를 붙이고 이 마이너스가 전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여러분들 요걸 하나의 세트로 먼저 기억해야 되는데, 마치 우리가 뭐 기함수, 기본 함수에서 우리가 기함수 때처럼 비슷하게 요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 아크 코세컨트 요 세 가지 경우에 한해서는 이 마이너스 x 앞에 이 마이너스 x라고 표시되는, 즉 x 앞에 붙어 있는 요 마이너스들이 전체 마이너스로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그러니까 요 아크 사인, 아크 탄젠트, 아크 코세컨트 요 세 가지 경우만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세 가지, 아크 코사인, 아크 코탄젠트, 아크 세컨트의 이 마이너스 x가 이렇게 왔을 때는 이 마이너스가 이 밖으로 이렇게 다 나온다는 건 다 공통이죠. 근데 그 앞에다 반드시 뭐 붙여야 된다? 파이를 붙이고 요 x 앞에 붙어 있는 마이너스가 전체 마이너스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요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네 번째 문제를 보니까 아크 코세컨트 x라고 하는 것은 아크 사인 x분의 1과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착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사인의 역수가 지금 사인을 우리가 역수를 취하게 되면 그게 코세컨트가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크 사인의 역수가 지금 아크 코세컨트 된다라고 생각하면 이건 틀린 말이죠. 그죠? 이거의 사인의 역수가 코세컨트가 되는 건 맞지만은 아크 사인의 역수가 아크 코세컨트가 되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이거 역수 이게 아닙니다. 자, 그건 여러분 크게 혼돈하면 안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아크 코세컨트 x를 아크 사인으로 바꾸게 되면 요 x 값만 역수를 취해주면 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럼 요것도 왜 그런지를 우리가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것도 우리가 왜 그런지를 우리가 증명을 해봐야 되겠죠. 자, 아크 사인 x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가 역시 알파라고 이렇게 두고 보겠습니다. 요 우변을 알파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알파하고 x분의 1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x분의 1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양변을 우리가 역수를 취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인의 역수가 지금 코세컨트가 된다는 거는 그렇죠, 당연한 얘기죠. 자, 그러면 코세컨트 알파는 뭐가 된다? x라고 해야 되죠. 좌변을 역수치하면 이렇게 되고 우변을 역수치하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요 알파하고 x의 위치를 바꾸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아크 코세컨트 x라고 하는 것은 알파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이겠죠? 그런데 알파가 원래 뭐였죠? 알파가 아크 사인 x분의 1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아크 사인 x를 아크 사인으로 고칠 때는 이놈의 역수가 아크 코시컨트의 역수가 아크 사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첫째 알아야 되고, 우리가 아크 코시컨트 x를 아크 사인으로 바꿀 때는
요 부분만 역수를 취해주면 된다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놈과 더불어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같이 기억해줘요. 두 개를 더 기억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크 코탄젠트 x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아크 탄젠트로 고칠 때도 역시 요 x만 역수 취해서 x분의 1로 만드는데, 주의할 것은 요 두 번째 공식은 x가 0보다 클 때만 성립한다는 거죠. 요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아크 세컨트 x도 있죠. 아크 세컨트 x도 아크 코사인으로 고칠 때 역시 요 x만 뭐 하면 된다? 역수를 이렇게 취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왜 요 두 번째는 x가 0보다 큰 경우만 성립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x가 마이너스 루트 3일 때, 자, 이렇게 x가 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요럴 때는 우리가 지금 요 발레를 쓰니 보일 때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x가 0보다 작은 값이 왔을 때는 이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왜 안 하는지를 우리가 좌변하고 우변을 풀어보면 되겠죠. 먼저 우리가 우변을 보겠습니다. 우변. 자, x가 마이너스 루트 3이라는 것은 이제 이런 얘기죠. 자, x분의 1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어지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이 값은 얼마인가라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암산할 수 있겠죠. 아크 탄젠트가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다. 그러면 탄젠트는 몇 도일 때에 마이너스 루트 3분의 1이 되는가? 라고 하면 우리가 30도는 30도인데 무슨 부음이니까 마이너스 30도죠. 그죠?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마이너스 지금 뭐가 된다? 6분의 파이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리고 좌변의 경우에는 요 x값을 여기다 집어해버리면, 여기다 집어해버리면 아크 코탄젠트 마이너스 루트 3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보니까 아크 코탄젠트에 x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을 때는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빠져나오면서 파이를 붙여야 된다겠죠. 그리고 우리가 파이 마이너스 아크 코탄젠트 루트 3이다 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적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자, 코탄젠트가 자, 요걸 별도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크 코탄젠트가 루트 3이다. 자, 요걸 우리가 알파라고 두면 코탄젠트 알파는 루트 3이죠. 양변을 역수치하면 탄젠트 알파는 루트 3분의 1이죠. 그러면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 되려면 왜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 값이 지금 뭐다? 지금 요 값이 곧 알파죠. 알파가 6분의 파이기 때문에 요건 계산해 보면 뭐가 나온다? 그렇죠. 6분의 5파이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보다시피 우변하고 좌변이 서로 다른 값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x가 이렇게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 두 번째 공식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알아두셔야 된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요 공식 3개 중에서 두 번째 것만 양수일 때만 처리하자, 써먹자 이런 얘기고, 어쨌든 우리가 이 네 번째 문제에서 나타나는 공식 3가지는 아크 코시컨트 x를 아크 사인으로 고칠 때는 요 x만 역수치하면 되고, 아크 코탄젠트의 경우에도 아크 탄젠트로 고칠 때에 요 x만 역수치하면 되고, 다만 이 경우는 x가 0보다 크다에 한해서 이 공식을 적용하자는 거고, 아크 세컨트 x를 아크 코사인으로 고칠 때도 요 x만 역수를 취하면 된다 라고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또 우리가 5번째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아크 사인 x 플러스 아크 사인 y를 계산했더니 이게 하나의 아크 사인 x 루트 1 마이너스 y 제곱 플러스 y 루트 1 마이너스 x 제곱이 되었다. 자, 요 5번부터 6번 이런 것들은 여러분 공식으로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왜 좌변이 왜 우변과 같이 되는가라는 그 유도 방법을 여러분 알아두시면 된답니다. 자, 요걸 우리가 유도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답니다. 아크 사인 x를 우리가 알파라고 두고, 자, 아크 사인 y를 우리가 베타라고 둘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면, 자,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요 x하고 알파하고 y하고 베타의 자리를 바꾸면 역삼각 함수가
기본 함수가 되어지겠죠. 즉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고 x가 되고 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된다? y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요 자변이 결국 요것을 우리가 알파라고 두고 자 요것을 우리가 베타라고 뒀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일단 우리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바로 구할 수 없으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처럼 상가함수 공식이 있죠.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자,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우리가 적어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에서도 사인 알파하고 사인 베타의 값은 XY로 나와 있지만은 여러분 보고 계시는 요 코사인 베타, 코사인 알파의 값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우리가 요 삼각비를 알아보기 위해서 이렇게 직각 삼각형을 두 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 각을 알파라고 하면 사인 알파가 x라고 하는 사실. 자, x는 1분의 x니까 요 빗변을 1, 높이를 x. 그러면 자동으로 피타고라스에서 밑변은 루트 1-x 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요 각을 베타라고 하면 사인 베타의 삼각비가 1분의 y라는 사실로부터 빗변을 1, 높이를 y. 그러면 요 밑변은 자동으로 피타고라스에서 루트 1-y 제곱이 되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필요한 값을 다 구할 수 있겠죠. 자, 사인 알파는 x였죠, x. 그리고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요 베타에게 가는 코사인 삼각비니까 1 곱하기 루트, 자, 1분의 루트 1-y 제곱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1분의 이만큼이니까 코사인 베타 자리는 루트 1-y 제곱이 들어가면 되고, 코사인 알파는 보다시피 이렇게 삼각비가 돌아가기 때문에 루트 1-x 제곱이 되어지고, 사인 베타는 아까 y였죠.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 요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이만큼하고 위치를 바꿀 수 있겠죠. 자, 바꾸게 되면 자, 아크 사인 x 곱하기 루트 1-y의 제곱 플러스 요 y를 루트 앞에 적어 보겠습니다. y 곱하기 루트 1-x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와 같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이 뭐였죠? 알파가 아크 사인 x였고 베타가 아크 사인 y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요게 지금 좌변이죠. 요게 뭐다? 우변이죠. 그래서 아크 사인 x 플러스 아크 사인 y는 아크 사인 이만큼으로 표현되어 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것도 우리가 요 결과를 여러분들이 굳이 공식으로 외울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그 과정만 알아두면 우리가 시험 나왔을 때에 얼마든지 풀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6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번 문제. 자, 이번에는 아크 탄젠트 x, 아크 탄젠트 y라는 것은 아크 탄젠트 1-xy 분의 x 플러스 y, 요렇게 우리가 표현되어 있다는 거죠. 자, 요거도 여러분들이 요 아크 탄젠트를 편의상 알파, 아크 탄젠트 y를 편의상 베타, 아크 탄젠트 x를 알파, 아크 탄젠트 y를 베타라고 이렇게 한번 둬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요 사실로부터 우리는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은 x,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것은 y,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인데, 일단은 우리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요것은 우리가 자, 여러분들이 대학 기초 수학에 배웠던 공식대로 우리가 적으면 되겠죠. 요것은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분의 자, 분자는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참고로 여러분들이 우리가 요 공식 중에 이런 공식도 있죠.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하는 공식도 있답니다. 그렇죠? 요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인 경우. 자, 이런 경우에는 분모가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곱하기 탄젠트 베타 분의 분자가 탄젠트 알파 빼기 탄젠트 베타. 이렇게 우리가 되어진답니다. 자, 어쨌든 요거는 뭐 참고로 알아두시고 요 뒤에 문제 이제 사용될 거랍니다. 자, 그러면 요것은 1 마이너스 요 값이 x죠. 요 값이 y고 그래서 xy 되어서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큼직하게 자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이만큼을 위치를 바꿀 수 있죠. 그러면 탄젠트는 다시 아크 탄젠트로 바뀌죠. 그래서 우리는 아크 탄젠트 1 마이너스 xy 분의 x 플러스 y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된다. 근데 알파가 뭐였죠? 아래에서 아크 탄젠트 x 그리고 베타가 아크 탄젠트 뭐였죠? y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게 지금 좌변이고 요게 우변이니까 자, 이와 같은 또 식이 성립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또 7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아크 탄젠트 11에서 아크 탄젠트 9를 뺐더니 아크 탄젠트 네모가 되었다. 네모는 뭐겠는가?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아크 탄젠트 11을 알파라고 두고 아크 탄젠트 9를 베타라고 두면 우린 여기에서 알파하고 11, 베타 9의 위치를 바꿔버리면 탄젠트 알파는 11,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9가 되어진다는 것을 일단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이 좌변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요게 지금 알파고 요걸 우리가 베타라 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것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원하는 거죠.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자, 요걸 바로 쓰겠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는 이제 우리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구하고자 하는데 일단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 이 전체 값을 우리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 그 공식이 이렇게 되죠.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그런데 여기에서 1 플러스 탄젠트 알파가 11이죠. 그리고 탄젠트 베타가 9죠.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죠. 따라서 분모는 99에다 1 더하면 100이 되고 분자는 2가 되니까 요 값이 얼마가 된다? 50분의 1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하고 이제 50분의 1의 위치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탄젠트는 아크 탄젠트가 되죠. 아크 탄젠트 50분의 1은 알파 마이너스 베타다. 근데 알파가 뭐였죠? 아크 탄젠트 11. 베타가 뭐였죠? 아크 탄젠트 9였죠, 9. 그러므로 우리가 요게 지금 좌변이고 요게 지금 뭐죠? 우변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요 네모 안에 들어가는 값은 얼마가 된다? 그렇죠. 50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러니까 보기에 답을 골라보면 몇 번이 답이다? 4번이 되어진다는 걸 알죠. 자, 요걸 우리가 서강대학교에 나왔던 문제죠. 자, 요런 문제도 여러분들이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또 8번 문제도 우리가 객관식 문제로 주어졌는데 요 문제도 우리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8번 문제랍니다. 자, 아크 코사인 5분의 4이다가 아크 코사인 5분의 3을 더한 값은 얼마가 되겠는가? 자, 요런 문제도 여러분 크게 어렵지 않죠? 자, 요거는 이제 중앙대학교에 나왔던 문제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아크 코사인 5분의 4라고 하는 값을 알파라고 두고 아크 코사인 5분의 3이라는 값을 우리가 이렇게 베타라고 두면 자, 이렇게 우리가 두었을 때에 자,
코사인 알파는 5분의 4가 되어지고, 자, 요런 자리 바꾸면 코사인 베타라고 하는 것은 5분의 3이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결국 요것이 알파고 요것이 베타니까 우리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아니,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한 게 얼마냐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알고 싶은데 일단 우리가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요걸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 일 전체 값을 먼저 알아보자는 거죠. 그럼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상가함수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에다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자, 요 값은 5분의 4, 5분의 3. 그럼 이제 우리 필요한 게 사인 알파 사인 베타가 필요하죠. 자,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직각 삼각형, 그래서 요걸 알파라고 두면 코사인 알파가 5분의 4라는 것은 빗변이 오면 밑변이 4라는 얘기니까 높이는 자동으로 3이 되어지겠죠. 그럼 요것으로부터 우리는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다? 5분의 3이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 있고, 또 요 각을 베타라고 두게 되면 코사인 베타가 5분의 3이니까 요게 오면 요게 3이라는 얘기죠. 그럼 피타고라스에서 요건 자동으로 4가 되어지고, 우린 여기서 사인 베타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이게 5분의 4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자, 5분의 4 곱하기 5분의 3에다가 사인 알파가 5분의 3이고 사인 베타가 5분의 4죠. 그렇죠? 5분의 4. 5분의 4. 자, 요 두 개가 똑같으니까 결국 이건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는 사실로부터 이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코사인은 90도일 때 0이 되어지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골라보면 몇 번이 된다? 4번이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9번 문제도 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는 것을 골라봐라. 자, 우리가 아크 사인에 요 마이너스가 있을 때는 이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아크 탄젠트의 경우에도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했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아크 코사인인 경우는 요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올 뿐만 아니라 파이가 붙어야 되는데 요거는 아니죠. 그죠? 요렇게 하면 안 되고 요거는 파이 마이너스 아크 코사인 2분의 1 요렇게 우리가 적어야 된다. 요 부가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자, 옳지 않는 것은 일단 답은 3번이죠. 그리고 지금 여기서 아크 코사인 지금 2분의 1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인 아크 사인 2분의 1이 하겠는데 요거는 왜 이렇게 우리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우리가 요거는 자, 아크 코사인 2분의 1을 이렇게 알파라고 이렇게 한번 두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죠? 요거는 2분의 1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여기에서 우리가 요 코사인 알파는 우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라고 적어도 상관없죠. 자, 코사인 알파나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나 같죠. 혹시 또 여러분 가운데 왜 이것이 이렇게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자, 고등학교 기초과정인데 꼭 학습 질문 통해서 꼭 질문해서 이해해 두셔야 된답니다. 반드시 아셔야 되죠. 이해가 이렇게 되는 거 모르면 말이 안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하고 2분의 1의 위치를 이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은 아크 사인으로 바뀌죠. 아크 사인, 자, 아크 사인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어지고, 따라서 알파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요놈하고 위치를 바꾸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자, 아크 사인 2분의 1 이렇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결국 우리가 이것을 알파라 뒀기 때문에 알파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아크 사인 2분의 1 된다는 거. 자, 얼마든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4번도 맞는 거기 때문에 답은 틀린 것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코사인, 아크 사인, 루트 x를 간단히 한번 해보라 그랬는데, 자, 요거도 우리가 크게 어렵지 않게, 일단은 이 코사인 그쵸? 요 가로 안에 드는 이 전체를 우리가 편의상, 자, 아크 사인, 지금 루트 x라고 하는 거, 이만큼, 이 전체를 우리가 편의상 알파라고 한번 둬보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은 루트 x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코사인 지금
아크 사인 루트 x라고 하는 것은 결국 코사인 알파가 뭐냐 이런 얘기죠. 그죠? 우리 이만큼 알파가 높기 때문에. 그러면 사인 알파가 루트 x라는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자, 직각삼각형을 하나 그리면 자, 사인이 루트 x라고 말은 빗변을 1로 보면 요 높이가 루트 x니까 요 밑변은 자, 1제곱에서 루트 x제곱을 뺀 값이 루트 값이니까 루트 1-x죠. 그럼 요 직각삼각형에서 코사인 알파의 삼각비는 1분의 루트 1-x이기 때문에 결국 주어진 식을 간단히 한 것은 바로 루트 1-x이기 때문에 3번이 답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요 9번 문제는 한양대학교에서 나온 문제고, 자, 요 10번 문제는 아주대 문제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여러분 교재 수요론